들을수록 지혜가 쌓이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현이의 책 한 그루입니다. 자녀가 건강하고 행복한 인간으로 성장하기 위해 꼭 필요한 포괄적 성교육. 어색하고 불편하지만 성교육을 시작합니다. 류다영 지음, 모모북스에서 출판해 주었습니다. 이 책은 유아 초등생부터 사춘기 자녀까지 한 권으로 끝내는 성교육 지침서입니다. 타인에게 맡기지 않고 부모 스스로 당당하게 이끌어줄 수 있는 자녀 성교육에 관한 책인데요. 아이가 성에 관한 질문을 하면 당황스럽게 대응하지 않고 아이의 성장에 맞춰 어떻게 성교육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책은 총 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은 아이와 시작하는 성교육, 2장은 성장기의 꽃 사춘기, 3장은 청소년이 사는 세상, 4장은 아이의 사랑, 아이의 연애, 5장은 내 아이가 가해자, 피해자, 6장은 성교육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중에서 2장 성장기의 꽃 사춘기 중에서 일부를 낭독해 보겠습니다. 사춘기라는 말을 처음 들을 때가 언제냐고 물었다. 엄마와 이야기하는데 엄마가 너도 곧 문 꽝 닫고 들어가겠네 라고 하길래 자기는 화를 잘 안 내니까 안 그런다고 했단다. 아이의 답을 들은 엄마는 사춘기 되면 다 그래 라는 말을 했다. 아이는 궁금했다. 도대체 사춘기가 뭐길래 그때가 되면 문을 꽝 닫고 들어가는 걸까? 그러던 찰나에 나를 만나 물어보게 된 것이다. 사춘기. 겪는지 모를 정도로 부드럽게 지나가기도 하지만 양육자와 아이 모두 힘든 시간을 겪기도 한다. 그럼 한번 생각해보자. 사춘기는 뭘까? 네이버의 심리학 용어 사전에서는 신체가 성장함에 따라 성적 기능이 활발해지고 2차 성징이 나타나며 생식 기능이 완성되기 시작하는 시기라고 정의한다. 청소년들이 아동기를 벗어나면서 신체적, 정신적 변화를 겪는 시기다. 성호르몬이 분비되면서 몸의 2차 성징이 나타난다. 스파이더맨이 거미에 물린 다음 날 바로 신체적 변화가 생기는 것처럼 자고 일어나니 달라졌어 할 정도로 하루아침에 급격한 변화는 아니지만 서서히 몸의 변화를 알아차릴 정도로 진행되며 이전과 확연히 다른 모습으로 성장한다. 시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변화하기에 잘 적응할 거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찬찬히 생각해보자. 생식기의 성장과 키의 성장도 이루어진다. 큰 차이가 없던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의 몸에 확연한 차이가 생긴다. 몸의 변화만으로도 버거운데 감정도 소용돌이친다. 호르몬의 변화, 신체적 변화, 거기다 그 시기에 겪는 사회적, 환경적 요인 변화는 정서적 변화를 초래한다. 생활하면서 사용하던 물건 하나,
자주 가던 공간만 바뀌어도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그런데 이전과는 완전 다른 사람인 듯한 자신의 모습을 보는 아이는 어떨까? 사춘기는 누구나 겪는 시기이자 과정이다. 지나온 사춘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아이의 사춘기를 함께 보내는 주변인이 힘들겠다 생각 들겠지만 가장 힘들고 당황스러운 사람은 당사자다. 사춘기 하면 함께 따라오는 짝꿍 같은 단어들이 있다. 질풍노도의 시기, 반항기, 중2병 등이 그렇다. 열거한 단어와 행동은 하나같이 부정적인 반응들이다. 그런 폭풍 성장기인 사춘기에 들어서는 청소년 전부 이와 같은 부정적 반응을 보일까? 주위 청소년 몇몇만 둘러봐도 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이런 부정적 단어들이 사춘기를 표현하고 대변하는 걸 당연시한다. 이쯤에서 생각을 한번 바꿔보자. 아이가 사춘기에 접어들면 말과 행동, 감정적 변화가 생기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가 아침엔 행복한 표정으로 등교하더니 하교할 때는 얼굴에 짜증이 가득하다. 이럴 땐 양육자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기분이 좋지 않은지 물어본다. 안 좋은 기분에 좋은 대답이 나올 리 만무하다. 친절하지 않는 아이의 대답에 양육자의 마음도 상한다. 마음 상한 양육자는 아이의 태도를 언급하며 잔소리 폭격을 쏟아붓는다. 만약 사춘기에 관한 이해가 있다면 염려되어 물어본 질문에 탐탁지 않은 답이 오더라도 더는 묻지 않을 것이다. 그러려니 사춘기는 하루에 12번 이상 감정이 요동치니까 기분이 나아지면 말해주겠지 라고 생각할 것이다. 시간이 지나고 감정이 정리되면 아이는 편안한 모습으로 돌아온다. 하지만 사춘기에 관한 이해가 없다면 부모는 아이의 예의에 어긋나는 태도에 중점을 두고 몰아세울 수도 있다. 이런 전개로 아이와 갈등이 생겨도 양육자는 애가 사춘기에 들어서면서 까칠해졌어 라고 말한다. 이 갈등의 원인은 아이의 감정에 관한 양육자의 공감 부족이다. 사춘기의 책임을 떠넘기지 말자. 아이는 성장하면서 자신만의 관계와 세상을 구축한다. 그 과정에서 본인의 힘으로 갈등을 해결해 나가며 관계를 유지하는 기술을 배워간다. 그런 과정 없이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며 자신만의 방법과 방식을 배우고 연습하지 못하면 사회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다. 아이가 자신의 힘으로 해결해보고자 이야기하지 않는 걸 사춘기 반항이나 중2병 등의 용어로 규정해버리면 안 된다. 중2병, 초등학생도 아는 단어다. 중학생이 중2병이라 그렇다는 말을 스스럼 없이 하기도 한다. 한창 성장하며 변화하는 시기인 15세를 병으로, 환자로 규정한 사람이 아이 자신일까? 그렇지 않다. 아이를 지켜보는 어른이 만든 말이다. 병명으로 만들 정도로 힘들다는 표현인 건 안다. 만약 정말 병이라면 치료 방법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병명을 만든 사람이 치료법도 가장 잘 알 터이다.
중2병에 맞는 치료법은 뭘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 열의 9은 얼른 지나가길 바라며 견디는 것이라 말한다. 그냥 지나가길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라면 병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 아닐까? 사춘기 아이 양육에 대한 결론은 힘든데 방법이 없다는 것으로 끝이 난다. 그리고 한마디 덧붙이는 부모님이 있다. 나중에 꼭 자기 같은 아이 낳아 키워봐야 해요. 부모님의 이 말에서 힘듦의 정도가 느껴진다. 그렇지만 부모, 양육자로서 사춘기를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규정하는 건 이제 안 해야 한다. 사춘기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생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시기인 사춘기를 함께 즐겨보는 건 어떨까? 사춘기는 있다. 성장 과정 중 급격한 성장 시기의 명칭이다. 중2병은 없다. 아이가 자신의 삶을 구축해 나가는 성장 과정에서 변화하는 말과 행동이 다소 불안정적으로 보일 뿐이다. 그러니 병이라는 말을 붙여 잘못된 것으로 무시하듯이 표현하지 말자. 아주 건강히 성장하고 있는 아이를 환자로 만들지 말자. 아이의 성장하는 모습을 짜증 섞인 눈빛으로 보며 버티고 견디는 게 아니라 세심히 지켜보면서 아이에게 다시 오지 않을 귀한 시간과 감정을 추억으로 남겨두기를 권한다.